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3개의 지자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가 열려서 김해 신공항으로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이번에는 매듭 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을지역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부산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네. 먼저 김해 신공항 계획을 검증하기로 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네, 국토부가요. 그동안 김해 신공항 계획을 중간보고 최종 보고를 했는데 네. 기존 계획대로 V자 활주로는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소음 피해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현행 활주로 계획이 지금 3,200m인데 네. 이 활주로 길이만으로도 충분히 미국, 유럽 등의 장거리 국제선 취항할 수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부울경에서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님들이 나서서 검증단을 구성을 했죠. 네. 과연 국토부 주장과 추진 계획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네. 안전하고 소음 영향이 없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문공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을 쭉 검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네.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의원님? 왜 없었겠습니까? 네. 우선 국토부는 자신의 주장이 다소 불리한 대목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요. 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검증단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네. 저희가 검증위원으로 부탁을 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면 네. 그분들이 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항 관련 일은 뻔해서 국토부하고 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국토부하고 다른 입장과 의견을 내면 곧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해서 네. 굳고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검증위원 몇 분은 처음에 이제 수락을 했다가 네. 나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 쉽지는 않았죠. 네. 자, 이런 검증위원을 모시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부울경 검증단에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야당에서는 계속 좀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원님? 네, 지금까지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저희가 본인들이 의사에 따라서 네.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검증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다루게 될 때 네. 저희 입장도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요. 네. 참여했던 사람들 공개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의원님 설명은 사전에 이분들이 공개가 되면 국토부에서 방해를 할 것이고, 네, 방해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검증단의 활동을 마감하고 최종 보고회를 마치셨는데 그렇다면 검증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당초 김해 신공항 입지 선정이 네.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네. 선정 기준이나 배점, 또 공항시설법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 관리 지침 또는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김해 신공항 지금 추진 계획이 네. 국토부 주장처럼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네. 특히 24시간 안전한 국제공항,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장거리 국제선 취항하는 게 네. 말대로 가능한 건지 여부를 살폈고요.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및 분권과 자치 차원의 정책이 네. 적합한 건지, 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떻게든 보완하는 국가균형발전 여부와 지역항공 수요는 지역공항에서 해결하자는 자치분권이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네. 최종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방향대로 그렇다면은 검증 대상은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된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김해 신공항 활주로 입지나 비행 공역, 비행 절차 수립 등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먼저 살폈고요. 네. 두 번째 대상은 지금 김해 신공항 입지가 사실 부산시와 김해시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잖아요. 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과연 줄어들 수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네. 였고요. 또 서낙동강이나 지금 활주로 들어설 자리에 평강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그게 미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료 등의 공항 시설과 공항 운영 면에서 네. 과연 적정 규모이며 앞으로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해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미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이. 네. 향후 목표 연도에 얼마나 더 그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수요를 예측하고요. 네. 이 수요에 맞는 공항의 운항 용량이 적정한 건지 여부를 검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국토부 계획대로 김해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공항 관련 현행 법령과 국제 기준이 네. 제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네. 5가지 대상이었습니다. 네. 이 검증 결과 이미 지난주에 다 발표를 하셨지만 최종 결론은 김해 신공항 어떻게 좀 내려졌는지 다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지금 국토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 역할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국토부 기본 계획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요.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결론 속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소음 안전, 24시간 운항 문제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요. 신활주로는 반쪽짜리였습니다. 네. 부산 방향은 성악산이 가로막혀서 이게 또 너무 넓은 장애물이라 도저히 네.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도 처음부터 이 부산 방향 활주로 사용은 포기한 상태였고요. 네. 이걸 확인했죠. 네. 두 번째는 김해 방향도 산이 5개나 장애물이 있어서 무려 덤프트럭으로 27,500대 분량을 깎아내야 하는데 네. 공사비만도 2조 1천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검증단 주장이 아니라요. 네.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개발원 KBI의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네. 그 보고서에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토부가 이런 장애물들을 그 당시는 항공학적 검토로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예, 이것마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네. 또 활주로 길이가 짧고 안전구역이 적어서 전복이 특히 대형 화물기 등은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 김해공항 활주로는 3,200m인데요. 네. 제가 검증을 이제 어떤 걸로 해봤냐면 가장 많이 운항 중인 전복기가 보잉 747 400기종입니다. 네. 이 화물기가 안전한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700m 정도 그 활주로 길이가 돼야 된다는데 네. 3,200m밖에 안 되니까 짧아서 자칫 이탈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네. 가분하죠. 네. 따라서 이런 대형 화물기들은 김해공항 취항을 처음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소음 영향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개항하더라도 소음 피해 대상이 2,732가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무려 23,000가옥 정도 됩니다. 네. 8.5배가 많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처음보다 줄어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저희가 검증을 했더니 네. 국토부는 운항 횟수를 무려 10만 회를 줄였고요. 네. 심야 시간 운항 비율도 반쯤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소음 영향 변수를 축소하니까 결과도 뭐 8.5배나 줄여버린 것이죠. 네.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 소음 영향 평가 단위도 지금의 웨클에서 LDEN으로 네. 바꿔야 하는데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않은 게 소음 영향이 이러면 대폭 늘어나거든요. 네. 꼼수죠. 네.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관문공항을 위해서는 이게 24시간 운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도시로 둘러싸여 있어서 심야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여전히 뭐 불가능한 조건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공항 수요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활주로 서쪽은 선악동강으로 가로막혀 있고 네. 남쪽은 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전선 요즘 복선 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와 철도로 가로막혀서 확장이 불가능한 입지 여건입니다. 네. 아마 개항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대로 했을 땐 공항 이전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살폈던 구체적인 검증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조목조목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검증 결과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불경 검증단의 이 같은 결과로만 보면 도저히 이 지역에 김해 신공항의 그런 개념으로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국토부는 이 같은 검증단의 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네. 국토부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한마디로 뭐 기존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인데요. 기존 주장을 네. 뭐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스스로 바꿀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네. 누가 더 어떤 입장과 견해가 과학적인지, 그 상급의 총리실에 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우리 불경 단체장님들이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자, 불경의 이런 요구,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단 검증 가능성은 이낙연 총리께서 앞서서도 내비치셨거든요. 네. 근데 과연 언제 이게 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경 지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총리실의 검증은 언제 좀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뭐 가급적이면 빨리 돼야 되겠죠. 네. 지금도 많이 늦어졌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검증 결과를 최종 보고를 단체장님께 드렸고 네. 채택을 했습니다. 네. 받아들였고요. 불경 단체장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될 텐데 네. 우선 이제 불경 단체장님들이 국리총리님께 네. 면담을 이제 조만간에 요청을 할 테고요. 네. 그렇게 되면 총리실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적어도 추석 전에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6개월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의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보면 총리실에 이 문제를 면담 요청을 드리고 추석 전까지는 총리실에서 이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을 결론을 낸 뒤에 네. 만약에 총리실에서 검증에 들어간다면 6개월 이전에 또 결론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총리실에서의 검증은 네. 뭐 따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판정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양 결과에 대해서. 네, 국토부 기본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고 네. 저희도 그걸 토대로 이제 검증 결과를 최종 보고했고 네. 이 두 가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뭐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한 거 아닌 거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추석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백지화냐 아니냐 여부는 네. 뭐 추석 전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전제는 총리실에서 판단 검증이 들어갔을 때 시점을 추석 전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 뭐 총리실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총리실의 입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총리실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타임테이블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도 왜 이렇게 총리실 검증이 늦어지느냐라고 이게 그 우려를 하시는데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 오셨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2년간 참아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자, 의원님께서는 최종 보고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구도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 확정되어서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뭐 밀양공항을 지지했던 게 결국 대구 뭐 군사공항 K2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대구 경북 지역이 뭐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어서 어디로 옮기든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따라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의 지역 갈등으로 또다시 재연될 우려는 좀 적어졌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국토부와 뭐 국방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 중앙정부 입장과 또 부울경 지방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이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야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실 자체가 뭐 국가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 차원에서 국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뭐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최종 판정을 내려달라는 의미고 네. 뭐 그렇게 뭐 갈등이 격화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합리적인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그 입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입장이 조금씩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판단을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좀 마칠까 합니다. 네. 뭐 지금 검증 결론에 대해서 우리 부울경 지역 그 단체장님들은 견해가 100% 일치하고요. 네. 앞으로 입지 선정을 할 때도 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육해공 통합 물류 기지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에 부울경 지방 정부 간의 뭐 온도차, 견해차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자치분권 시대에도 맞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울경 그 경제 공동체로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문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민들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중간중간 네.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은 김정호 국회의원이었습니다.